네, 앞으로 중수청도 생기고요. 그리고 어제 경찰청 업무보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경찰에 관한 한 이분들이 최고다 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류사명 전 총경님 그리고 이지은 전 총경님 두 분 모셨습니다.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시고 마포갑 지역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입니다. 사실 거리에서 주로 맞아요. 네네. 선거 때 네. 거리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지은 총경님은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시죠? 여기는 처음이고요. 그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셨어요. 네네. 그 전에 탄핵 버스킹 이런 거 할 때 맞아요. 그때 같이 뵙고. 했었고요. 네.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뜨거운 네. 연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재 편의점에 오늘 처음으로 데뷔한 이지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아 저랑 예. 다른 곳에서 같이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 어디서 했죠? 시사인에서. 아 네. 그렇구나. 그때 네. 둘 다 패널로 나가가지고.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하나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어제 대통령 업무,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는 대통령 업무 보고다. 네. 예. 긴장감도 있고요. 스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촉즉발의 상황도 발생을 하고 하는데 어제 경찰청 업무 보고 있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근데 선방했다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혼났는데 예. 경찰 선방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께서 잘 하셨고 예. 대통령도 신뢰를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지은 총경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어제 업무 보고 끝나고 경찰청에 계시는 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계속 보면서 저거는 대통령께서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세부적인 질문을 하는 걸까 아니면 막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걸까 그래서 네. 대답을 못 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부처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경찰청에 대한 거를 질문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정말 핵심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구나. 경찰청장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질문을 하신 건데 그렇다면 그 전에도 그 정도 수준의 질문을 했는데 그 기관장들이 대답을 못한 거는 네. 진짜 몰랐던 거다. 네. 이걸 알게 맞아요. 됐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이 업무 보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보면서 그 사람들의 월급을 국민들이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일 잘하는구나. 예. 승진시키고 월급 더 줘도 되겠다는 예. 생각이 들고 저런 사람이 연봉 얼마를 받으면서 저 자리에 있다고 야, 저런 사람은 나가야 되겠다. 예. 제가 그걸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예, 정말 그 공복이라고 하는 국민의 뭐 이렇게 종이라고 예. 하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제가 직접 평가하게 되면서 이게 주인이 되는 느낌이구나. 그렇습니다. 국민 주권 국가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예. 들었어요. 특히 그 콩쥐에모 아, 맞아요. 식량정책관 차관 후보로 차관 승진으로. 발탁된다. 그런 걸 보고 고무되는지 밤새서 나가야 된다 업무 보고 그냥 맞아요. 대충 나가면 안 된다. 예, 근데 예, 또 예. 일각에서는 아니 식량 정책관이면 저 정도는 알아야지. 저 정도 하는 게 기본 아니야. 근데 너무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하는 사람이 승진되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그 시위 진압 대신에 그런데 너무 이 인력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수사나 민생 그다음에 순찰에 활용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된다. 이재명 시대에 집회 인원도 최근에 조금 더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걸 좀 바꿔라. 3,000명 정도나 됐다면서요? 기동대가. 근데 이거를 이제 1,000명으로 줄여라라는 거고 핵심은 범죄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옳은 방송입니다. 제가 지금 그 윤석열에 저항해서 했을 때 이 네.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을 인사를 장악하고 경찰을 장악해서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국민의 경찰이기 때문에 국민의 편익 정진에 우리 경찰력이 집중돼야 된다. 이런 컨셉으로 저항을 했었는데 결국 그런 거는 무시되고 경찰이 오로지 이제 그 정권의 경찰로서 시위 진압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이태원 참사를 못 막은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권의 경찰, 정권의 안위 아니면 그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는 그런 기동대 경력보다는 물론 그게 질서 보호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은 이 정권의 안위를 더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수사라든지 민생에 이제 투입되는 것은 오로지 이제 국민의 편익 정진에 좀 더 많은 역할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일이 이제 이쁘게 포장하자면 정권의 경찰 부분을 빼서 이 국민의 경찰로 돌렸다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앞으로 수사관을 1,200명 예. 정도 늘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스피싱 때 우리가 뭐 스캔 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캄보디아 얼마나 맞습니다.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이스피싱 피해 등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5천억 미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내년에 경찰이 민주, 신뢰, 민생 뭐 3대 목표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인권교육도 전면 강화해서 뭡니까 연행되는 과정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요소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다 등등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중수청 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로 경찰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경찰 수사 실력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검찰 출신들은 실력이 좀 부족하다. 수사는 검찰이 잘한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억울합니다. 살짝 그 신경전을 하시더라고요. 양보당 의원님하고. 아니, 그게 검찰이 지금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수사의 97%, 8%, 99%는 경찰이 하고 예. 일부 입맛에 맞는 사건 1%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면서 검찰은 검사의 권한을 법적인 권한을 이용하고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네. 다른 기관을 부려서 네. 그럼 다른 기관에서도 대응을 잘해줘요. 그런 이제 그 유리한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 뿐이고 똑같은 조건에서 한다 하면 우리 경찰이 검찰보다 100배는 더 잘할 수 있다.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네. 드리면 보통 검찰이 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검찰이 권한이 많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수사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큰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았었죠. 예. 반대로 권한에 기댄 수사기 때문에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조서의 증거 능력이 달랐거든요. 예.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한 조서는 예. 재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게 증거 능력이 그대로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한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휴지 조각이 돼버렸었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플리바게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형을 낮게 해줄게 자백해라고 해서 예. 자백에 기다린 수사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거 내용을 부인해 버리면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물증을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수사를 해왔었고요. 예. 영장 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사는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예. 영장을 막 이제 신청을 하고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네. 경찰에서 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를 안 해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물증을 많이 확보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과학적인 수사라든지 물적 증거 확보 이제에 관한 수사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래서 수사의 질적인 측면만 보자면 경찰이 굉장히 질 높은 수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또 수 있을 것 하나 같습니다. 네.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경찰은 무슨 수사 제보를 받거나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다가 네. 혐의를 그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 하면 물러납니다. 그런데 검찰의 특수수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거 무슨 제보를 하거나 필요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싶으면 그 사람의 모든 부분 탈탈 털고 나올 때까지 털고 주변을 확실히 털어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수사를 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목적만 자기들의 목적만 생각한 수사였고 경찰은 그래도 제대로 된 권한도 없지만 이 국민의 인권을 충분히 배려한 그런 네.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점잖고 했는데 이거를 검찰이 또 잘한다고 표현을 해버리면 예. 그거는 억울하다. 맞아요. 오늘 경찰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검찰에 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 기소 독점주의, 기소권을 검사만이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그런 위법적인 수사를 해놓고도 예. 스스로를 기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경찰이 그렇게 했다가는 끝장나는 거죠. 그냥 검사들이 그냥 기소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그렇게 그렇죠. 못했던 일단 거죠. 당장 지금 이제 3대 특검이 이제 그 두 특검은 마무리가 되었고 김건희 특검이 이제 28일 날 하면 끝나는 상황인 건데요. 이제 그 내란 특검 그리고 이제 최혜병 특검은 일단 국수본으로 간 네. 거예요. 나머지 또 국방 관련된 것은 국방부 조사본으로 네. 보내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첩을 하고 다시 제2의 종합특검을 할지 아니면은 국수본을 두고
국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계속 수사를 할지 아니면 국수본과 중앙지검이 합수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할지 뭐 각각 나누어서 네. 뭐 종합특검 말고 내란 특검은 뭐 박성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특검을 출범시키고 김건희 특검은 미진한 영역이 많으니 이제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더 수사하도록 하고 여러 방안이 지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아이디어를 좀 여쭙고 싶어요. 이 특검의 수사를 어디로 가서 어떻게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 안들 중에서 네. 검사하고 합동으로 하거나 특검을 빼버리고 경찰이 영장을 검찰한테 받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영장 청구권은 검찰밖에 특검을 없는데. 그러니까 살려놔야 되는 거죠. 특검을 살려야 된다. 혹시 이제 인원이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이 특검을 그래 크게 많이 오래 못하는 상황이라 하면 특검이라도 살려놔서 경찰이 수사를 대부분 하지만 영장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 검찰을 경유하지 않고 특검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검찰이 영장 안 내줄 거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그러니까 영장 또 반려하고 신혜식 보안 수사. 네. 이 반려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사가 경찰은 아무리 수사 의지를 가지도 영장에 의하지 않고 확인될 수 없거나 신병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검찰을 경유한 이 방법은 이번 정광훈 사태에서 이 영장 반려 사태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배제되고 네. 가급적이면 2차 종합특검이 있는 상태에서 네. 경찰도 특수본부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 정광훈 신혜식 어제 이 뉴스 보면서 이제 보안 수사 필요하다라고 돌려보내고 반려해버린 거잖아요. 네. 왜 그럴까? 이렇게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이거 반항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게 이제 구속영장을 반려할 때 보통은 뭐 도주 우려가 없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나왔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거 뭐 선동이라든지 이 교사가 서부지법 폭동 그렇습니다. 사건에 대한 교사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법 해석에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예. 거는 그래서 이 그냥 불기소를 하려고 그러나라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불기소?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사유 지금 주장하는 자체가 게. 네. 사유 자체가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교사범이 안 된다라고 아마 검찰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교사범이 인정이 되려면 본범의 고의와 교사범의 교의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하도록 하는 그 이제 고의와 네. 거기에 대해서 교사를 하는 고의가 다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다른 생각이라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네. 경찰하고 다른 생각이 아니고 국민하고 다른 생각이에요. 전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는 실시간으로 거죠. 정광훈의 우리와 그 다른 다 유튜브를 맞잖아요. 통해서 다 네. 봤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주소 띄워 보세요. 우리 가야 됩니다 하는 그런 진술을 보면서도 그게 교사가 아니라면 그러니까요. 그건 분명히 다른 생각이고 예. 검찰의 생각이 국민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검찰이 1년간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네. 10월에 이제 네. 검찰청이 10개월 남았죠. 10개월 정도가 남은 건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수사를 개시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거고 이제 아까 제가 여쭸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특검을 계속 놔둬야 된다. 네. 경찰이 수사하고 네. 우리 이지은 총경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특검을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영장 청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남아 있는 게 내란에 있어서의 검찰의 역할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네. 명품백 불기소 사건에서 검사들이 어떻게 이 수사를 봐주고 누락시켰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영장을 청구를 할 것인가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검으로 가되 예. 그 수사는 경찰이 중심이 되고 네. 어차피 영장 청구는 특검의 이름으로 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수사는 실제로 경찰들이 하고 다만 각 팀에서 이제 뭐 법률 자문을 한다든지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들이 지원을 하는 식으로 네. 그런다면 특검이 가더라도 수사 기소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2차 종합특검, 3대 특검을 다 묶어서 하나의 네. 2차 종합특검
경찰청을 다시 띄워서 네. 예, 지금은 어차피 특검 갈 건데 뭐 국수본이 열심히 수사할까요? 수사해야죠. 네. 수사가 이 스톱이 돼버리면 네. 다시 굴러가기 어려우니까 네. 지금 특검에 우리 경찰 특수본에 그거는 기존의 박창환 총경처럼 이렇게 네. 특검에 파견된 사람들이 예. 중심이 돼서 수사를 계속하고 예. 또 앞으로 특검이 구성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한 사람들을 수사해왔던 사람들을 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수사가 지금 뭐 특검 갔다가 경찰 갔다가 특검은 가지만 네. 실체적 형식적으로는 그래 바뀌지만 네. 실체적으로는 수사하던 사람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야 수사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도 네. 이제 특검이 끝나면 거기에 파견 나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수사 본부에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야지만 이제 수사 연속성이 이제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2차 종합특검을 언제 해야 됩니까? 되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좋은데. 조조익선. 예, 조조익선.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국민의힘이나 이제 야당에서는 반대를 또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정치 논리와 상관없이 바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은 이 내란 사건에 책임 있는 정당인데 네. 그런 사람 책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이야기를 들어서 예. 지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초반에 네. 박창원 총경이 조사하려고 불렀을 때 내란 속의 윤석열이 거부했잖아요. 네. 내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내가 경찰한테 조사 안 받겠다. 뭐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일 있을 때 어떠세요? 그런 일 전에 지난번에 총선 전에 윤석열이가 뭐라 한 말 경찰을 비하하는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경찰 따위가 저 검찰한테 이제 수사권을 나눠주라 한다는 그런 이제 비하성 발언이 있었고 검찰주의자로서 윤석열은 평생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경찰보다 우월하고 네. 국민보다 우월하고 심지어 정치권보다 우월하다. 왜냐하면 잡아 열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그런 우월적인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정말 분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분하지요. 윤석열은 분하지요. 예. 경찰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하대의식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정말 예. 70년 동안 네. 검찰과 경찰은 상하관계였었고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규정까지도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삭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우리 집에서 종로를 타던 경찰이었는데 지금 평등하다라고 해서 그게 평등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네. 어떻게 감히 네가 나를 조사해?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요. 예. 실제로 체포 거부하면서 속옷 입고 난동 필 때 맞아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야 내가 검사 출신 내가 대통령 출신인데가 아니라 아니, 내가 내가 검사 검사 출신인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사람 머릿속에는 검사가 가장 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내가 대통령인데가 아니라 네. 내가 검사인데 검사 니네 출신인데. 수사해봤어. 맞아요. 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니네 수사 알아? 수사해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불법이야. 네. 뭐 내 몸에 손대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고 네네. 실제 그래서 손을 안 대고 그냥 말았던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속옷 예. 난동을 부렸을 때도. 그러니까 네네. 끔찍한 건데요. 한마디 좀 보태면 윤석열이가 한 수사는 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칼을 써도 우리 경찰이 칼을 쓴 거는 경찰 수사권이라는 게 사실 예리한 칼날인데 네. 우리 경찰은 사람을 살리는 수술 칼을 썼고 윤석열 일당이 이끄는 그 특수부 검사들은 망나니 칼을 쓴 거예요. 망나니 칼을 쓴 예,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맞아요. 그 예. 신정아 씨가 네. 예, 조사받다가 뭐 오줌 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많은 사실 사람들. 윤석열식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다. 예. 사냥이다라는 표현을 맞습니다. 썼던 것 같습니다. 그 검찰 포획, 사냥 이런 말을 막 맞습니다. 썼었죠. 예, 검찰 수사 받다가 자살했던 너무 분들의 어떤 이제 그 예. 유서라든지 이런 걸 예. 보면 뭐냐면 이제 굉장히 모욕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무너뜨려서 자백을 받으려고 그러고 예. 너랑 처남이랑 같은 깜빵에 집어넣어 주겠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업 사장들 이런 사람들 오면 반말 쓰면서 머리 툭툭 때리면서 네. 막 이렇게 굉장한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이게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내 사돈의 팔촌까지 계속 계좌 추적하고 네. 그다음에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고립시키고 예. 연락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사람을 또 다른 고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예. 이제 절벽까지 이제 밀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검찰이 이제 경찰이 수사를 네. 하게 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영장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검찰만 영장 청구권이 있는 이거를 검사만 할 수 있는 거여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심우정 총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국소는 잘 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잘할 의지도 있고 잘할 능력도 있는데 네. 잘할 여건이 이제 검찰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특검이 살려서 맞습니다. 영장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게 예. 수사가 살아나는 척입니다.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가? 예, 예. 그러면은 꼭 검찰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그 논의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안 되는 걸로 그때 그게 이제 예. 그 영장 청구를 하려면 예. 대상도 되어야 하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사건도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이 사람 자체는 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 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는 되는데 예. 아마 요런 내란이라든지 몇 가지에 아. 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힘들 것 같고 저도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영장 청구와 관련된 건데 네. 내란에서의 검찰의 역할이 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관위에 검찰이 출동을 했었고 네. 합동수사본부도 꾸려졌었고 직위원회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모르고 있었을까? 네. 이 즉시 항고를 안 한 것도 당연히 얘기가 다 된 거 아닐까라는 네. 의심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면 전방위적으로 소환 요구를 해가지고 예. 검사 실제 출동했던 검사들 불러야 되고 연락했는지 알려면 뭐 전화 내역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거 다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 검사들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영장 청구해 줄 것인가 압수수색 네. 청구해 줄 것인가 예.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동안 행태를 볼 때 절대 우리는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네. 안 한다. 저도 그렇게 검찰은 봅니다. 검찰은 자기 식구에 대한 영장을 그동안 거의 안 해줬습니다. 딱 안 한 했죠. 차례 김광 하는 부장검사 예. 사건에 한 번 해줬고 대부분 안 해줬어요. 조은석 특검도 수사 결과를 보면 사실상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제 식구 맞습니다. 감싸기 김건희 무혐의를 왜 합니까? 아직도 수사할 게 많은데.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게 조희대와 그렇죠. 직위원에 대해서 불기소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면 그냥 미완의 과제를 남겨놓고 네. 그 다음으로 넘기면 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를 한 겁니다. 한 번도 소환 조사도 안 했어요.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예. 여기서 불기소를 해버리면 다음 2차 특검에서 수사를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한 번 불기소 판단을 받았으면 네. 물론 다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예.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사 재개의 명분을 하려면 맞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또 그렇죠, 나와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새로운 예, 예. 증거도 없는데 또 한다 이러면 이게 또 그렇죠. 다른 위법 소지가 네,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 부담을 맞습니다.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불기소 자체를 안 했으면 안 해. 꼬리를 딱 끊어준 거예요. 조은석 특검이 정리해주고 그렇죠. 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면죄부라 그러죠. 털어준 것 같아서 전문 용어로. 네, 면죄부.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네, 너무 아쉽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통일교 특검 2분밖에 두 분 오시니까 어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일교 특검 이제 네. 앞서 말씀 주신 박창환 총경이 이제 그걸 맡게 되는데 수사팀장을 맡게 되는데요. 그 통일교 특검이 오히려 통일교 사건이 오히려 더 정가에 큰 태풍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예, 뭐 오늘 지금 보니까 뭐 언론에 여러 사람 뭐 김종인 위원장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또 전 충남지사 네. 예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김태형? 아니요 지금 지난번 이번이 아니라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제가 알려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예.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 관련된 수사가 오히려 양승조 아. 예, 양승조 민주당. 김종인 네네네. 예, 민주당 나왔어요. 네. 예, 어떻게 이 사건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수사 저는 전망?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고 나가면서 수사를 또 잘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압수수색도 해요. 많이 하고 어쨌든 여기에서 뭐 좀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 덧붙일 게 있는데 요게 이제 특검에서 뒤늦게 경찰로 이첩을 하면서 2018년도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제대로 수사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근데 저는 당시에 특검에서 한 8월이나 9월쯤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민주당 내지는 당시 야당 인사들의 의혹에 대해서 네. 그 진술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그때 이첩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예. 그 수사 대상이 안 된다면 이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검찰 개혁에 반발을 하면서 원대복귀 시켜달라고 집단 반발을 그랬죠. 했었습니다. 네. 그거 할 시간에 수사 이첩이라든지 수사 마무리를 제대로 했었어야 했다고 봐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검찰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주장을 하는 게 보안 수사
수사권을 달라. 그렇죠. 보안 수사권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로 넘기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자기들이 직접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공소시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찰이 오히려 이 검찰개혁에 반발하느라고 공소시효를 맞아요. 넘기는 상황이 됐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들의 권한, 그러니까 법원도 똑같은 거예요. 끝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위헌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2심부터 하고 네. 법원에 그 모든 거를 다 대법원.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외부 추천 제외에 내란 재판부법 수정한 거 실효성의 의문이 크다.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항소심 재판부에는 그 집중심리하는 전담부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럴 거면 이거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하다 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남으면 이름만 남았다. 이름만 남고 네. 결국은 그렇죠. 조희대 네. 대법원장의 권한만 더 세지는. 예. 화장실 문 닫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저도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제 뭐 워낙 위법 시비가 많이 네. 나고 그러니까 위헌 저는 시비. 위헌 시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심지어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까지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예. 하니까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겼는데 여기서도 잘못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정말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정말 핵심이 그 추천위원회인데 이 추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위원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전국 법관회의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좌파, 진보다 이런데 법관회의도 이거를 위헌이라고 했었어요. 조희대 그렇죠.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다음에 전국 법원장 회의, 뒤이어서 나온 게 전국 법관회의인데 싹 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주장을 예. 했어요. 근데 무슨 진보고 좌파입니까? 그렇죠. 예? 전국의 법관회의가 무슨 진보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론도 참 문제인데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마련한다는 그 항소심에 내란 전담부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유용합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 사건 아니고 특별히 재판부를 정하고 하는 절차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네. 법관 회의를 또 제가 네. 법관 회의에 대해서 또 제가 한 가지 드릴 어. 말씀인데 그때 많은 기대를 했어요. 사법부가 저래 그러니까. 망가졌는데 법관 회의에서 좀 최소한. 좋은 이야기 나올 줄 예. 알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그래요. 한마디라도 할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일절 말이 없었어요. 그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법관 회의 마저도. 그마저도 이렇게 우리 네. 국민의 신뢰를 벗어버린 그 법관 회의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법관 회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재판부를 선정하는 과정에 한다는 그래 희망을 걸어보고 끝나기 전에 제가 네. 이 질문 중에 네. 질문 안 하신 거 네. 보안 수사 요구권, 보안 수사권 예. 이거 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가 목소리를 많이 높였어요. 네. 이거 절대 보안 수사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인원을 두면 또 다른 수사거리를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가 부활되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라는 이름이든 무슨 수사라는 검찰에서 수사라는 이름은 영원히 떨어져야 된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야 된다. 네. 절대 보안 수사. 중대범죄수사청도 저 멀리 행정안전부를 갖다 놓듯이 네. 법무부에 있으면 붙어버리기 때문에 했듯이 검찰이라는 이름에 수사라는 어떤 형태로든지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라야 된다. 저는 그래서. 수사의 시읒자도 주지 말아야 된다. 예. 근데 사실 실제로 저도 취재해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고위 관계자도 보안 수사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경찰을 또 어떻게 믿냐. 예전에 우리가 투캅스도 보고 막 예, 과거에 그 고문 기술자 이근한 그다음에 뭐 여러 망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18명 검사장들이 항명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거 안 되겠네. 보안수사권 안 되겠네. 이렇게 또 방향이 틀어졌는데 그 이후에 강등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조용해요. 네,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체크해보지 못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수사의 시효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보안수사 요구권은 요구권은 저는 경찰이 괜찮습니다. 수사하는 거예요. 네네. 수사를 그쵸. 수사는 검찰이 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구권은 괜찮다. 네네. 그러니까 등자에 모든 걸 다 집어였듯이 그렇죠. 이 다음 2차 버전은 보안 수사에 모든 걸 다 집어여서 그렇소.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될 가능성. 예. 검찰은 내가 볼 때 불가사리 속성이 있어요. 불가사리요? 예, 살아난단 말이죠. 아무리 땡볕에 갖다 놔도 예. 우리 씹어면 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등에 의존을 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을 시켰듯이 예. 이번에는 보안에 의지를 해서 다시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될 가능성을 견제한다면 보안 수사권은 그 언급조차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올해 이제 뭐 9월 10월 정도 되면 내년 9월 10월 정도 되면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찰청은 폐지가 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수청이 생기고 하는데요. 이때 중수청, 경찰청 그리고 뭐 공수처와 공소청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게 굉장히 네.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3개 기관이 되는 건데 그렇죠. 서로 빛나는 수사는 서로 하려고 하고 또 이제 빛이 안 나는 수사는 서로 미루려고 할 겁니다. 네. 이때 사건 경합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떠넘기기를 잘 이제 네. 초반에 기싸움이 시작될 텐데 네. 그때 잘 장악을 해서 잘 정리를 하는 네.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검찰청 그러니까 이후에 공소청에서는 혼란과 갈등을 엄청나게 부추길 겁니다. 네. 이래서 이거 봐라 검찰청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혼란이 정리가 안 생긴다. 된다라고 오히려 막 확대 재생산을 할 거고 보수 언론에서도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고 뭐고 이제 엉망진창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네. 국민들이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이제 본인들의 이제 수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된다 생각을 하면 그 전에 마구잡이로 입건을 해버릴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전부터는 수사를 알겠습니다.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요하다. 야, 3분만 더 하려고 그랬는데 7분을 더 했어요. 두 분 아무래도 종종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뭐 좋네요. 이 듀오 마음에 듭니다. 경찰과 관련해서 현안이 있을 때는 이분들이 가장 전문가다. 두 분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